지혜 엄마! 지혜 대학 어디 갈지 정했대? 안녕 민서 엄마. 원서 넣었대. 어디 간대? 저번이랑 똑같아. 요리 전문대 가고 싶대. 허, 정말? 내가 그렇게 4년제 보내라니까. 그래도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하니까 나는 그거면 됐다고 봐. 아니. 근데 요새 전문대 나와봐야 쓸모도 없다니까. 민서는 대학 간다고 그랬나? 당연하지. 우리 딸은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지. 인생 편하게 살게 하려면 대학교는 보내줘야 하니까. 그래, 본인이 원하면 된 거지. 지혜는 어릴 적부터 꿔왔던 꿈을 이루기 위해 요리 전문대를 고른 거야. 졸업하고 자기 뜻대로 일할 수 있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어. 그래도 역시 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편하게 할 거 아니야. 좋은 대학을 갈 기회를 벌써부터 포기하는 지혜가 도통 이해가 가질 않네. 그러고 보니까 민서는 어느 대학 쓴다고 그랬지? 당연히 A대지. 그렇구나. 명문대 가고 싶은가 보네. 하긴 지혜 성적으로는 A대는 못 가겠구나. 민서는 똑똑하잖아. 뭐 그렇지. 아무래도 선택지가 전문대밖에 없는 지혜와는 완전히 다르긴 하지. 뭐 우리 지혜도 본인이 좋아서 고른 길이니까. 그래. 근데 예준이는 어디 가는지 혹시 알아? 예준이? 민서가 궁금해하더라고. 궁금하면 본인한테 물어보는 게 낫지 않아? 글쎄 물어봤는데 알려주지를 않는다는 거야. 지혜 엄마, 뭐 아는 거 있으면 알려줘. 그래도 남의 집 얘기라서 내가 말해주기가 좀 그래. 말 못하는 거 보니까 A대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민서랑 지혜 둘 다 예준이를 좋아하잖아. 그래? 왜 모른 척을 하고 그래? 속이 훤히 다 보이는구만. 속이 보인다고? 예준이랑 지혜가 친하니까 마음 났어? 나한테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건 예준이도 민서랑 같은 대학을 간다는 뜻이지 뭐겠어. 아니, 그니까 남의 집 정보를 함부로 막 알려줄 수는 없잖아. 그래도 뭐 A대임은 틀림없겠지. 예준이 같은 애가 아니면 누가 A대에 어울리겠어? 진학은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로 정하는 게 아니지 않을까? 어머, 기분 나빠서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 지혜가 시작도 전에 패배한 인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응원해 줄게. 대학 수험 합격 발표 후 지혜 엄마, 민서 A대 붙었어. 축하해. 이제 좀 안심되겠네? 그러게. 그래서 지혜는 어느 대학교야? 아, 지혜는 4년제가 아니라. 아, 맞다. 미안. 그랬었지. 지혜는 전문대 간댔지 참. 괜히 물어봐서 미안해. 나는 부모로서 그래도 4년제를 보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 깜빡하고 물어봤네. 지혜는 본인의 의지로 전문대 가는 거야. 하긴 성적이 안 되면 선택지는 그 정도밖에 없겠지. 민서가 잘 돼서 되게 미안하다 야. 지혜 같은 패배자 인생이 참 딱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그 정도밖에 못 가르친 지혜 엄마 책임이니까 앞으로 험난하지만 힘내길 바래. 그래. 맞다. 고등학교 졸업식 끝나면 우리는 가족끼리 오키나와에 놀러 가기로 했어. 민서 졸업이랑 대학 합격 기념으로 여행 가려고. 대학 입학 직전까지 쭉 거기에 머무를 거야. 그래, 좋겠네. 자기네는 어디 놀러 가? 딱히 예정 없어. 그래? 봄부터 지혜 자취할 거라서 준비하느라 바쁘거든. 어머, 학교가 많이 멀어? 여기서 편도로 3시간 거리에 있어. 어머머, 집 근처에 갈 수 있는 전문대도 없을 정도로 성적이 안 되는구나. 지혜가 가장 가고 싶어 했던 학교가 집 근처에 없었을 뿐이야. 그래, 그런 셈 치지 뭐. 자식 교육 똑바로 못 시켰다는 건 인정하기 싫을 테니까. 부모로서는 참 안타깝지. 그래도 너무 자신을 탓하지는 마. 그러고 보니 예준이는 A대 붙었나? 응? 분명 붙었겠지 뭐. 민서가 그러던데 예준이가 경제학과 넣는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다고? 같은 대학에 같은 학과 가겠다고 막 그랬었거든. 둘이서 같이 캠퍼스 라이프도 즐기고 참 좋겠다. 그치? 글쎄.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우리 이제 합격 기념으로 외식하러 나갈 거야. 안녕. 2월 졸업식 후. 지혜 엄마, 우리 이제 여행 출발한다. 거의 대학 입학 직전까지 놀다 올 예정이야. 잘 다녀와.
기념 선물 아무거나 사다 줘도 상관없지? 이쪽은 신경 쓰지 말고 잘 놀다 와. 아, 참 쌀쌀 맞긴. 내심 부러워하는 거 다 알아. 그럼 다녀올게. 2월 하순. 지혜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민서 엄마? 여행 중이었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니? 예준이가 A대 경제학과가 아니라니 어떻게 된 거냐고. 아까 민서가 예준이한테 연락했더니 다른 대학이라고 그러더만.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거? 뭐야, 설마 지혜 엄마 알고 있었어? 뭐 그렇긴 하지. 너무하잖아. 저번에 지혜 엄마가 예준이 A대 간다고 하길래 철석같이 믿고 민서한테 말했단 말이야. 결국 나한테 거짓말쟁이네 뭐네 하면서 민서랑 싸웠잖아. 나 예준이가 어디 간다고 말한 적 없는데? 말했잖아. 내가 남의 집 얘기라서 내가 말해주기가 좀 그래 라고 말했더니 민서 엄마가 숨기는 거 보니까 A대네 하면서 멋대로 생각하고 믿은 거잖아.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려는 거야? 정확하지도 않은 정보를 민서한테 말한 건 민서 엄마지 내가 아니잖아. 책임 전가하지 마. 뭐? 확실한 정보를 전해주지 않은 자기 탓이지. 아, 근데 있잖아 민서 엄마. 뭐? 이제 와서 사과해봐야 늦었어. 실은 지금 예준이도 같이 있거든? 뭐? 무슨 말이야? 오늘 아침부터 지혜 이사 가는 거 도와주고 있어.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예준이는 민서 남자친구가 되려란 말이야. 민서는 쏙 빼놓고 둘이 더 친해지겠다고 그런 수 쓰는 거 진짜 치사하다. 민서가 불쌍하지도 않아? 얘기 좀 끝까지 들어줄래? 어디 수준도 안 되는 집안이 감히 이래라 저래라야? 들어봐. 민서에 대한 중요한 얘기니까. 뭔데? 지금 아직 여행 중이라고 그랬지? 응, 맞아. 대학 등록은 다 끝내고 간 거 맞아? 응? 뭐야? 엄청 분위기 잡길래 난 또 뭔가 했네. 이러니까 인생 실패하는 거 아니야. 돌아가자마자 할 거야. 그니까 아직 안 했다는 거네? 설마 지금 나한테 뭐 지적하려는 거야? 미쳤나 봐. 감히 지금 누구를 나무라는 거야? 왜 저런데? 민서 거기 있어? 응, 같이 있지. 민서 지금 괜찮아? 뭐가? 진정하고 들어. 말이나 해 빨리. A대 입학 등록 기간은 이미 끝났어. 뭐? 예준이가 아까 민서랑 연락하면서 이상하다 싶었다는데 마감일을 민서한테 말해줬더니 그 후로 답장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민서 괜찮은 거 맞아? 어? 아니 잠깐만, 이런 건 그냥 2월 중에 하면 그만 아니야? 입학 등록에 관한 서류 안 읽었어? 어? 잠깐만, 뭐야? 그럼 설마 민서 이제 A대 못 간단 말이야? 얼른 대학 측에 연락해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 아니야. 지혜 엄마, 부탁 좀 하자. 지금 얼른 민서 입학 등록 좀 해줘. 어? 내가? 오늘은 돌아가는 비행기도 없을 텐데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제발. 아니, 나한테 부탁을 해봐야 등록할 때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랑 뭐 여러 가지 필요하지 않아? 뭐? 민서랑 아무 관련도 없는 나한테 부탁해도 한계가 있지.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사정이 딱하긴 한데 어쩔 수가 있나. 안 돼. 하여튼 얼른 전화해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해결돼? 그건 대학 측이 어떻게 해줄지에 따라 다를 테니 나야 모르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시 도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말도 안 돼. 그 후 민서 엄마는 일절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꽤 가까워서 어쩔 수 없이 자주 마주칠 일이 생기는데 저와는 얼굴을 마주하기 싫은 건지 어색해하며 휙 도망가 버리곤 합니다. 민서는 결국 대학에 입학하지 못해 완전히 의욕을 잃어버렸고 심지어 예준이한테도 제대로 차여버리는 바람에 다시 대학에 도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취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쭉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요리 전문대에 들어간 제 딸은 2년 후에 무사히 졸업했고 레스토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꿈이었던 요리사로서의 길을 걸으며 매일 활기차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로 현재는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며 평온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개념 없는 동서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느라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이쪽에서 호의를 베풀어도 오히려 사람을 호구 취급하던 동서에게 제대로 통쾌한 한 방을 날린 사연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동서, 이번 주말에는 시부모님 뵈러 못 갈 것 같아. 병원 갈 일도 생기고 집안일이며 이래저래 주말에 좀 바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럼 어머님한테는 못 간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내가 동서한테 말한 건 내가 못한 몫을 동서가 해주길 바라선데, 저번 달 내내 시부모님 돌보고 모시는 일 동서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대신했잖아. 그럼 당연히 이번에 내가 사정이 생기면 동서가 좀 대신 맡아줘야 하는 거 아냐? 어머머, 그건 형님이 당연히 하실 일이잖아요. 저는 맞벌이하는 입장이고 형님은 주부시면서? 제사나 김장 때도 내가 일 다 해놓으니까 동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얼굴만 비추고 간 적 한두 번이야? 내가 무슨 식모도 아니고 동서 목까지 일을 2배, 3배 해야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그건 다 가치관 차이죠. 그냥 형님께서 가기 싫으시면 못 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시부모님한테 집 받고 괜히 눈치 보시는 거면서. 동서도 시부모님이 집 똑같이 해주시잖아. 아래 집으로 이사 온다고 했으면 동서도 시부모님한테 좀 잘해드려. 저는 평소에 남편이랑 가족이랑 행복하게 사는 걸로 충분히 제 몫 타고 있어요. 오히려 형님이 괜히 자격지심에 저까지 끌어들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격지심? 지금 말 다 했어? 말이 심하게 들렸다면 죄송한데 저도 눈치 안 보고 싶으니까 쉬엄쉬엄 하시라고요. 어차피 시부모님 2분 다 돌아가시면 물려받을 재산인데 뭘 그렇게 아웅다웅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하면 재산이라도 조금 더 받으실 수 있을까봐 그러세요? 진짜 동서 말하는 거 어이가 없네? 이 얘기 똑같이 시부모님한테 들려드려도 괜찮은가 봐? 전 이런 문제 신경 안 쓰고 쿨한 사람이라서요. 괜히 눈치 보고 자기 목 더 하고 이쁨 받으시는 거 좋은데 저까지 끌어들이진 마시라고요. 부탁 좀 할게요. 첫인상은 할 말 편하게 하고 시원시원한 사람처럼 보였던 동서. 하지만 사람이 지내면 지낼수록 비호감인 면투성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해주신 아파트의 아랫집으로 이사와서는 특히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해졌죠. 형님, 제발 좀 제가 신경 써달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왜 히스테리야? 뭔 일인데 그래? 층간소음 말이에요. 지금 위에서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제가 거슬려서 미치겠다고요. 회사 일에 집안일도 힘든데 왜 소음으로 사람 힘들게 하시는데요? 나 오늘 하루 종일 집 비워서 소음 날 일이 없는데? 민서랑 민서 아빠랑 다 같이 친정 놀러 갔어. 대체 뭘 듣고 나한테 이러는 건데? 집에 안 계시다니 넘어가겠는데 앞으로는 층간소음 조심해주세요. 이제 둘째 임신한 지 8개월 차인데 스트레스 받아서 애 문제라도 생기면 책임지실 거예요? 동서 지금 하는 말 참 어이가 없다. 집에 사람도 없어서 소음 날 일도 없는데 혼자 예민하게 군 거잖아. 그래놓고 나보고 조심해달라고 말하네?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착각해서 미안하다고 나한테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사과를 저한테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다 형님이 평소부터 저 배려 안 하고 층간소음 잔뜩 유발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도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보니까 평소에 환청이 들리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이거 병원 가면 치료비만 몇백은 깨질 텐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모르겠어요. 형님 가족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유별나도 정도가 있지.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동서 이사 올 때부터 민서 뛰어다니는 거 절대 못하게 막았고 가구마다 소음 방지하는 완충제 부착에 내 나름대로 최대한 배려해줬어. 저번에 기침 소리 낸다고도 벨 누르면서 난리를 피운 쪽이 동서인 거 생각하면 유별난 게 어느 쪽일까 싶은데? 이거 어머님한테 다 말씀드릴 거예요. 형님이랑 저랑 집 바꿔서 살게 해달라고 꼭 말씀드릴 거라고요. 본인이 피해를 직접 겪어봐야 얼마나 당하는 입장이 괴로운지 이해하고 안 그러죠. 동서 정말 지독한 사람이다.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든지 말든지 동서 알아서 해. 꼭 말씀드릴 거니까 기대하고 계세요. 동서는 결국 시부모님에게 울며불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동서 가족이 저희 집에 머물고 저희 가족이 동서 집에 머무르는 걸로 합의를 하게 됐죠. 황당한 일이었지만 집을 장만해주신 시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렇게 동서 내외와 집을 가끔씩 바꿔서 지내게 되었는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동서, 이거 집을 이렇게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술판을 어떻게 버려야 이렇게까지 난장이 될 수 있는 거야?
집들이 겸 사람들 좀 불러서 축하 파티 좀 하느라 그랬죠. 형님이 이제까지 저한테 힘들게 하신 거 생각하면 이건 뭐 그리 큰일도 아니잖아요. 이제야 숨통 좀 트일 것 같은데 너무 까탈스럽게 굴지 마시고요. 이러려고 시부모님한테 떼써서 집 바꿔 살자고 말한 거야? 동서 원하는 대로 층간소음 신경 써주고 배려해줬는데 나한테 이따위로밖에 못해? 형님이 진즉에 협조적으로 나와주시고 이런 제안도 먼저 해주셨어야죠. 엎드려 절 받기식으로 저도 이렇게 지내게 된 거라 불편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형님 집 내 집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지내려고 그랬던 건데요. 그럼 나도 동서 집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어도 문제없겠네. 그치? 애초에 민서가 우리 집에 와서 벽걸이 거울 깨지만 않았어도 문제 없었잖아요. 똑같이 문제 만들어 놓고 왜 저만 탓하세요? 민서가 거울 깬 건 미안하게 됐는데 내가 새 거울 장만해줬잖아. 거울 파편이며 싸그리 다 정리해놓고 갔고 오히려 애 키우는 데다 곧 애기 출산할 사람이 그 무거운 벽거울을 앞정으로 고정시켜놓는 게 문제 아닌가? 이제는 하다하다 저희 집 인테리어까지 신경 써주시는 거예요? 전 형님이 저랑 태어날 아이 걱정해서 그런 줄도 몰랐네요. 아주 감사해요. 자꾸 비꼬는 말투 쓰고 나 열받게 하지 마.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사람이야. 형님이 참아주신 덕분에 저도 요즘 아주 행복하답니다. 그 선 넘기 전에 꼭 경고 주세요. 그럼 저도 주의에 볼랑말랑 할게요. 대신 형님도 저 그간 층간소음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던 것 고려해 주시고요. 막무가내로 나가는 동서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을 비롯해 서방님과 남편까지도 제게 애원해하며 참아달라 요청을 하더군요. 임신으로 인한 우울증이며 회사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등으로 동서의 정서가 많이 불안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더 참아주다가는 이쪽이 오히려 먼저 정신병이 들지 않을까 걱정이 될 시점에 동서는 출산을 하게 됐고 시어머니의 중재하에 집을 바꿔 사는 것도 종결이 났죠. 여보, 내가 정말 일생에 다시 없을 부탁 좀 할게. 우리 제발 이사 가자.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집으로 가도 되니까 꼭 좀 그랬으면 좋겠어. 안 그래도 엄마가 당신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라고 걱정하시더라. 집 옮기고 싶으면 조금이라도 보태주시겠다고 그러시네? 당신이 정 힘들겠다 싶으면 이사 가도 좋을 것 같아. 시부모님 형편도 안 좋으실 텐데 또 도움 주신다고? 그러셔도 괜찮으실까 모르겠네. 엄청 좋은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뭐. 재수 씨 때문에 나도 그간 많이 참았고 부모님도 다 알아주신 덕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해주시면야 너무너무 고맙지. 사실 나 동서 때문에 진짜 하루하루가 미칠 지경이었거든. 집 바꿔서 지낼 때마다 계속 어질러 놓고 일부러 과자 부스러기 베개에 숨기기도 하고 말로는 첫째가 그랬을 거라 하는데 내 생각에는 동서가 일부러 그런 거 확실해. 이제 출산까지 했으니 괜찮지 싶었는데 그간 행적 보면 벗어나는 게 답인 것 같다. 그동안 참아줘서 정말 고맙고 미안해. 동생도 미안한 건 아는지 300만 원 나한테 붙인다네. 그간 당신 어지른 거 치우고 스트레스 받은 거에 비하면 약소하지만 고맙다면서. 다들 좋은 사람들이니 동서만 정신 차리면 될 것 같은데 말이지.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기약 없다. 동생 말 들어보니까 산후 우울증 얘기하면서 직장도 때려친다더라. 그럼 더더욱 이사 가야겠네. 층간소음 문제로 하루 종일 우리 괴롭힐 거 아냐. 어머님이 도와주신다니 정말 다행이다.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동서를 배려해준 것과 그간 시부모님에게 제가 잘해온 것을 안다면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나 싶을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남편과 함께 훨씬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었죠. 친절한 이웃이 있고 인근에 공원도 있어 애를 데리고 산책하기도 좋은 환경으로요. 동서는 이런 일도 모르고 제게 또 헛짓거리를 걸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된 일이었죠. 형님, 저예요. 형님 집에서 우리의 생일 파티 했거든요. 조카 생일 선물이다 생각하고 뒷정리 좀 부탁할게요. 둘째 돌잔치 할 때도 또 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무슨 소리야 동서? 우리 집에서 생일 파티를 했다니? 나 얼마 전에 이사 갔는데? 네? 이사를 가요? 누구 마음대로요? 이사 가는 거면 이사 가는 거지. 무슨 동서한테 허락식이나 받을 일이야? 그동안 나 위층에 두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며. 떠나줄 테니까 좋은 이웃 만나서 잘해봐. 그럼 위에 어질러 놓은 건 누가 치우는데요? 동서도 이제 애가 둘이야. 회사 생활도 해보고 알만한 사람이 언제까지 자기가 싼 똥 남한테 치워달라고 할 거야? 물어보는 것도 어이없긴 한데
당연히 어질러 놓은 동서가 치워야 하지 않아? 아니 형님, 저 산후 우울증 겹쳐서 직장까지 관둔 사람이에요. 잔뜩 어질러놨는데 그걸 주부인 형님이 안 치우면 누가 치우는데요? 나야 모르겠고 동서가 알아서 잘 해봐. 형님, 빨리 와서 치우라고요. 저 정말 미치는 꼴 보시려고 그래요? 동서는 또 전처럼 고집을 부렸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시부모님을 비롯해 서방님 남편까지 어느 누구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동서는 분한 마음에 더럽혀놓은 윗집을 치우긴커녕 친구들을 불러 술판을 벌이고 난리가 났죠. 결국 뒤늦게 제가 살던 집에 입주해온 사람과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주해온 사람은 저처럼 동서를 배려해줄 이유도 없는 사람이었죠. 형님, 저 살려주세요. 저 정말 귀에 자꾸 환청도 들리고 미칠 것 같아요. 윗집 미친놈이 저 엿먹으라고 일부러 쿵쿵거리면서 탭댄스 배우는 것 같은데 어떡해요? 저 정말 어떻게 해야 저거 제가 복수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도와달라고요. 동서 윗집 사람도 얘기 들어보니까 경우 없는 분 아니시더라. 빨리 동서가 사과해야 일이 편해져. 저번에 들어보니까 새벽 밤새도록 문 두드리고 무슨 우퍼 스피커 천장에 설치하고 난리 났다며? 질 수밖에 없는 싸움 괜히 불 붙이지 말고 제발 동서가 굽혀. 그걸 지금 응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형님이 이사가지만 않았어도 이럴 일 없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동서가 애초에 층간소음 문제로 나 힘들게 안 했으면 될 일이었지. 꼴 보기 싫었을 내가 꺼져졌는데도 계속 문제 겪고 있으면 동서 쪽이 고쳐야 하지 않을까? 형님, 제발요. 그러지 마시고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서 다시 윗집으로 오면 안 될까요? 아니다. 그냥 제가 윗집 살 테니까 형님이 제 아랫집 사는 걸로요. 아님 형님 이사간 집 사진 찍어 보내봐 주세요. 저랑 사는 곳 바꾸자고요. 네? 동서, 진짜 산후 우울증이 많이 심한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거든? 제발 약 챙겨 먹고 치료를 받아.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야. 저 정말 미칠 것 같다니까요. 제발 저 좀 도와달라고요. 미안 동서. 난 윗집에 사과하라고밖에 할 말이 없네. 동서가 원한다면 중재는 해줄 수 있어. 형님 제발요. 저 진짜 죽는다니까요. 저 죽으면 다 형님 때문이에요. 관짝 들어가면 층간소음 없으니깐 괜찮겠네. 동서는 끝끝내 고집을 부리며 사과하지 않았고 윗집과 갈등을 키워가고만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더 피해받을 수밖에 없는 아랫집의 입장임에도 말이죠. 힘들어하는 건 분명하지만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으니 이런 고통도 죄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선을 넘고 사람 배려에 감사할 줄 모르던 동서. 지금은 제발 돌아와달라며 울며 빌고 있지만 머리에 총을 맞지 않고서야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8학군으로 이사오고 나서 아이 교육에 힘을 쏟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곳으로 이사오고 나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좋은 집에 살게 되니 주변 인물들의 민낯이 훤히 드러나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경악스러운 본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저의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은 누가 봐도 감탄할 만한 미모를 가진 분이었는데 가진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인지 늘 자신의 미모를 자랑하며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동서, 나 정말 너무 피곤하다. 세상이 나를 가만히 놔두질 않네. 형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내가 오늘 봄옷 하나 살까 해서 백화점에 갔는데 글쎄 어떤 사람이 나보고 너무너무 예쁘다면서 쇼핑몰 모델 해달라고 명함을 주지 뭐야? 나보고 20대 대학생인 줄 알았대. 나 정말 못 살아. 그런 칭찬 들어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형님 미모가 워낙 출중하시니까요. 그럼 모델 일 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게 너무 고민이야. 동서도 알겠지만 내가 우리 남편 내조하고 애들 가르치느라 바쁜 거 알잖아. 그런데 모델 제의를 받으니 마음이 흔들리는 거 있지? 하여튼 이 얼굴이 문제야. 나이가 30대 후반인데도 이렇게 예쁜 게 말이 되냐고. 바빠서 못할 것 같으시면 그냥 거절하면 되잖아요. 혹시 거절하기 어려우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동서는 얼굴이 꼭 찌다가만 찐빵같이 생겨서 평생 이런 재해 안 받아봤지?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그 사람이 본인 쇼핑몰에 꼭 나 같은 이미지의 모델이 필요하다면서 간곡히 부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내치겠어. 나 같은 초미녀들의 삶은 이렇게 항상 피곤하다니깐. 그런가요? 길거리 나가보면 모델할 만큼 예쁜 여자들 많던데요. 형님이 안 하신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다른 모델 금방 구할 거예요. 동서 지금 나 질투해? 얼굴만 찐빵인 줄 알았는데 인성까지 옆구리 터진 김밥같이 못생겼네. 질투가 아니라요. 형님이 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이지. 질투할 시간에 피부과 가서 얼굴 주름이나 펴. 동서 얼굴에 그 팔자 주름이랑 목주름 빨리 펴지 않으면 더 심해질 거란 말야. 저는 그런데 관심 없어요. 얼굴보다는 내면을 가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사랑을 못 받지. 어머님이 은근히 동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 몰라? 내가 모델 제의 받았다고 말씀드리니까 너무너무 잘 됐다고 하시면서 동서도 이 기회에 예쁜 옷 사입고 화장 좀 하면서 꾸미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 사람들이 자꾸 동서가 첫째 며느리, 내가 막내 며느리인 줄 알아서 어머님이 속상하시대.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쇼핑몰 모델 제의 받으셨으면 그걸 하시든지 말든지 형님이 알아서 결정하시면 될 일인데 왜 갑자기 저랑 어머님 사이까지 이간질 하려고 그러세요? 이간질이 아니라 사실을 말해준 것 뿐이야. 동서도 현실을 직시하란 말야. 동서처럼 공부 잘하고 똑똑한 거 밖에 나가보면 다 무쓸모야. 결국 예쁜 게 최고라니까. 바로 나처럼.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고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있지만 솔직히 외모는 평범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제 외모에 평생 불만을 품어본 적이 없고 나이에 비해 과도하게 젊어 보이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꼭 저를 깎아내리면서 자신의 미모를 자랑하려고 했고 쇼핑몰 모델 일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게 너무나 심해졌습니다. 형님, 제 헬스장 PT 회원권을 형님이 쓰셨어요. 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허락도 없이 그걸 쓰신 거예요? 어머님한테 들어보니까 동서가 아주 비싼 PT샵 다닌다고 해서 어떤가 하고 가봤지. 거기 사람들이 어떻게 왔냐고 물어보길래 동서 이름 대고 몇 번 가서 운동한 것뿐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몇 번이 아니라 20회 다 쓰셨잖아요. 이렇게 남의 회원권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 범죄예요. 게다가 헬스장에다가는 제가 회원권을 양도한 거라고 거짓말까지 하셨던데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모델 일 하면서 몸이 찌뿌둥하길래 헬스장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뿐인데 범죄라니. 동서 말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동서처럼 짜리몽땅한 사람이 PT 받아서 뭐해.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니잖아. 나처럼 키 크고 늘씬한 사람이 해야 그 값어치를 제대로 하는 거지. 당장 물어내세요. 그게 얼마짜린 줄이나 아세요? 비싼 거면 내가 쓰길 더 잘한 거네. 나 같은 초특급 울트라 미녀가 비싼 PT를 받았기 때문에 제 값을 한 거잖아. 안 그래? 형님,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도 더 이상 안 참아요. 형님, 얼굴 예쁜 것도 알겠고 모델 일 하느라 들뜨고 신난 것도 알겠는데 제 인생에 피해 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해가 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이니까 동서 너무 화내지 마. 화내면 동서 못생긴 얼굴 더 찌그러져.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 알지? 못생긴 사람일수록 항상 웃어야지. 동서 스마일. 정말 어이없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부부는 이사를 했습니다. 아이가 학군 좋은 지역에서 자라기를 희망했기에 강남 아파트로 이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동네를 탐방하던 중 쇼핑몰 모델이 길거리에서 촬영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모델은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저는 아는 척을 하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지나치려 했고 형님도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형님 옆에 아주버님이 아닌 다른 남자가 있더군요. 다른 사람들이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니
쇼핑몰 사장인 것 같았는데 형님과 대낮 길거리에서 낯뜨거운 진한 스킨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가, 이사는 잘 끝냈니? 거기 집값이 그렇게 비싼 곳이라면서? 아이 교육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 왔어요. 대출도 많이 받았고요. 저희 친정에서도 도움 많이 주셨어요. 너네가 그렇게 여유가 넘친다니 나도 당당하게 요구해야겠구나. 내가 쓸 데가 있으니 5억만 내놓거라. 현금 5억이요? 저희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요. 강남 아파트로 이사할 돈은 있고 나한테 줄 돈은 없다는 거냐?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착한 우리 둘째가 너 만나서 결혼하더니 지 가정이 최고인 줄만 알고 나한테는 콩고물 하나 떨어지는 게 없구나. 이번에는 나도 그냥은 못 넘어가겠어. 어머님, 도대체 그렇게 큰 돈이 왜 필요하세요? 우리 첫째 며느리가 일하는 쇼핑몰에 투자 좀 하려고 그런다. 거기가 지금 해외 진출 준비하고 있대. 사장이 40대 여성인데 아주 사업 감각이 좋고 수완이 뛰어나다고 하더라. 이번에 투자하면 못해도 최소 3배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대. 형님이 일하는 쇼핑몰 사장이 40대 여성이라고요? 어머님, 그 사장 한 번이라도 만나보셨어요? 아직 만나본 적은 없지만 너희 큰형님이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더라. 그 정도면 믿을 만한 사람이겠지. 그리고 그 사장이 나한테 명품백을 선물로 보냈어. 너네한테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 명품백 말이다. 어머님, 지금 형님 말발에 홀려서 이게 정상적인 투자인지 사기 행각인지 구분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얼굴도 못 본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머님한테 명품백을 왜 선물하겠어요? 게다가 갑자기 쇼핑몰 투자라니. 전부 다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너야말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지. 살면서 이렇게 좋은 투자 기회 놓칠 순 없잖니. 그래서 너희한테 5억 받고 이 집 팔아서 5억 마련해 볼 생각이었다. 너희 형님 말로는 총 10억 정도 투자해주면 좋겠다고 하더구나. 내가 봐도 그 쇼핑몰이 앞으로 승승장구할 게 분명해. 어머님,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형님이 관여한다는 그 쇼핑몰 사업, 미심쩍은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요. 제가 조사 좀 해볼게요. 으이그, 네 형님이 하는 소리가 딱 맞아. 못생긴 게 꼴값 한다더니 어째서 돈 버는 기회가 있어도 용기 있게 나서지를 못하니? 너네한테 투자하라는 소리는 안 할 테니까 그냥 5억이나 내놔. 10억 모두 내 이름으로 투자하련다. 저는 이대로 두다간 큰일이 날 것 같아서 흥신소 사람을 시켜서 형님과 그 쇼핑몰 사장에 대한 뒷조사를 부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의 속내는 아주 시커맸습니다. 동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사했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건방지게. 제가 형님한테 허락받고 이사해야 하는 사람인가요? 저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는 성인인데요. 못생긴 게 어디까지 나대는지 지켜보려고 했는데 건방이 하늘을 찌르네. 그 얼굴로 강남 50평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그게 말이나 돼? 동서 얼굴은 반지하가 어울리니깐 우리랑 집 바꾸자. 생긴 대로 살아야지. 미친년이 지랄하네. 뭐? 야, 너 니네 쇼핑몰 사장이랑 얼마를 헤쳐먹으려고 작당했니? 불륜 관계인 것도 모자라서 우리 집 식구들한테 10억을 뽑아먹으려고 개수작을 부려? 너 내가 아주 쇠고랑차게 해줘.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10억은 정정당당한 투자금이지.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돈 좀 달라고 말한 게 그게 어떻게 범죄가 돼. 네가 어머님한테 니네 쇼핑몰 사장 40대 여자라고 했다며. 니네 사장 배 나온 50대 아저씨인 거 내가 다 봤는데 어디서 그런 구라를 쳐. 그리고 쇼핑몰 해외 진출은 개뿔.
그 돈 꿀꺽하고 니네 둘이 해외로 튀려고 한 게 네가 말하는 해외 진출이냐? 너 아주 나한테 딱 걸렸어. 동서, 내 말 좀 들어봐. 사장이 40대 여성이라고 한 건 미안해. 50대 남성이라고 하면 어머님께서 거부감 느끼실까봐 그랬어. 그렇지만 우리는 불륜 사이도 아니고 정말로 해외 진출 투자금 받으려고 했다고. 그럼 이 사진은 뭔데? 이제 와서 발뺌해도 소용없어. 이미 흥신소통해서 니들이 사기 계획 세운 거 전부 다 알아냈으니까. 그 돈 들고 동남아 가서 호의호식하려고 한 계획까지 전부 다. 동서, 전부 다 오해야. 쇼핑몰 모델 일 하면서 사장과 가깝게 지낸 건 사실이지만 그런 사이는 아니야. 그리고 동서 가정 그렇게 찝찝하다면 어머님한테 말씀드린 투자 계획도 철회할게. 그러니까 우리 남편한테만 말하지 말아줘. 나 애가 둘이야. 가정의 평화는 지켜줘야 하잖아. 애가 둘이면 더 성실하게 살아갈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가족한테 사기를 칠 생각을 하니? 그 돈 들고 사장이랑 야반도주 계획할 때는 애들 얼굴은 생각도 안 났나 보지? 그리고 이미 너네 둘이 불륜 관계라는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더 이상 나한테 거짓말 할 생각은 하지 마. 정말 미안해. 전부 실수였어. 그 사람이 나보고 예쁘다면서 선물 공세 펼치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던 거고. 잠시 방황하다가 내 가정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어. 방황 같은 소리 하네. 돈 많은 사장이 들이대니까 너도 좋았던 거잖아. 항상 네 편이었던 어머님까지 살살 꼬시면 돈 나올 것 같으니까 10억 들고 튈 계획까지 세운 거 아냐. 너는 인간의 탈을 쓴 짐승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가진 자료들은 전부 아주버님에게 전송했으니까 뒷감당은 알아서 하도록 해. 뭐라고? 야, 이 못생긴 게 너는 인정사정도 없냐? 그걸 그이한테 보내면 어쩌자는 거야. 그 미모 믿고 남편 사랑, 어머님 사랑 듬뿍 받고 살아왔잖아. 이번에도 그 미모로 잘 해결해 보도록 해. 아주버님과 어머님은 형님의 불륜 사실과 사기 계획을 알고 난 후에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당연히 아이들의 양육권까지 빼앗기로 했습니다. 아가,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저 악독한 첫째 며느리한테 내 전 재산을 빼앗길 뻔했어. 저 예쁜 얼굴을 하고서 속은 그렇게 시커먼 사람인지 정말 몰랐구나. 어머님, 얼굴만 보고 사람 됨됨이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 솔직히 그동안 형님이랑 비교 당하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님은 예쁘게 생긴 형님만 편애하셨고 저는 잘 꾸미지도 않는다고 미워하셨잖아요.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뭐에 홀렸던 것 같아. 내가 그동안 너를 구박하고 깎아내렸던 거 전부 다 사과하마 어른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어. 진심으로 미안하다. 사과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형님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혼 소송 중이니까 곧 결론이 나오겠지. 그 독한 것이 이혼도 곱게 해주지 않겠다고 저리 버틸 줄은 몰랐다. 그래도 변호사 말로는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양육권까지 무조건 가져올 수 있다는구나. 사람 붙여서 증거 만들어준 네 덕분이야. 별 말씀을요.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그래. 너는 새 집으로 이사 갔으니 이제 좋은 기운 받아서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내가 앞으로는 항상 네 편이 되어줄게. 우리 둘째 아들이 너 서운하게 하면 나한테 말해. 내가 혼꾸녕을 내줄 테니. 어머님도 참 저희 잘 살고 있으니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얼굴만 믿고 저를 구박했던 형님이 저희 집안에서 나간 이후로 저희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와 남편의 커리어, 그리고 아이 교육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